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8%는 지난해 7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낮습니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초래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경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된다는 전제에서 드린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부는 지난해 8% 이상 증가하며 성장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 1%대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등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 정책 영향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침체된 민간 소비의 회복세는 미미하고 건설 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걸로 봤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 공공부문 가용재원 18조 원을 투입하고 85조 원 규모의 민생과 경기 지원 관련 사업은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빨리 쏟아부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낮은 성장률 전망과 예산의 조기 집행 극대화는 결국 이른 시일 내 추경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 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외 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달러 유입을 위해 외환 관리 은행 규제를 풀고 외국인 직접 투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이 이어지며 장보러 나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딴 시장보다 이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요구되는 들려요. 상품 다 들어가요.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분기 연속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 중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소비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20%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은 2배로 높이고 올 상반기 출고되는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를 3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약 7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올립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을 새로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청년 고용 장려금 등 민생 지원의 혜택을 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농식품 바우처 등에 지난해보다 8천억 원 늘린 11조 6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공공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의 일부는 법 개정 사항인데 정부는 민생 지원과 관련된 분야여서 야당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 주유소입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1,618원으로 약 석 달 만에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름값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불필요한 주행을 안 하고요. 난방을 최대한 그냥 일정 온도를 유지해놓고 그 위로 안 올려요. 기름값이 오르니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리터당 65원 더 비싼 길 건너 주유소는 손님 하나 없이 텅텅 빈 반면 알뜰 주유소를 찾는 손님은 끊이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싼데 하여튼 무조건 찾아다니. 다른 데는 좀 빨리 다른 것 같고 불안해 이상해. 12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환율 상승 및 전년 하락 기저 영향으로 석유류가 상승 전환되었고 농산물도 1년 전보다 2.6% 올라 지난달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생산량이 준 무, 당근, 귤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로 4개월째 1%대를 이어갔지만 2달 연속 상승률은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에 연간 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내년 1월 물가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높아진 환율이 시차를 두고 석유류 외의 다른 제품 가격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서민 경제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 결국에는 이자 부담을 한국은행은 다만 내년 전체로는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올해보다 안정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은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